일단은 은행 경비원은 번호표 뽑아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그 번호표 뽑아주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번호표 뽑아주는 사람 맞고, 이제 어쨌든 정식적으로는 은행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 경비원입니다를 쓴 히읗이자 곽희재라고 합니다. 한 번쯤 일해보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막상 일을 해보려고 하니 내가 뭘 할 수 있는지조차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막연했어요, 사실상. 능력이 없었던 것도 맞았고. 그래서 도망쳤어요. 도망쳤다는 말이 맞아요. 네, 도망쳤고, 되게 계획 없이 도망쳤는데, 그래서 앞으로 나는 그래서 뭘 할 거냐. 빨리 그래도 월세라도 내야 되니까. 진짜 빨리 구할 수 있는 게 아르바이트라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달 동안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 청원경찰이라는 저도 봤어요. 그거를. 괜찮더라고요. 퇴근도 되게 빠르고 주말에도 쉬고 월급도 그냥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받고, 그리고 휴가도 있고, 약간 그런 근무 환경도 좋잖아요. 은행에서 일을 하면은 아무튼 쾌적하고 근무 강도도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었고, 여러모로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제가 29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저는 뭔가 자신감이 있었어요.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뭔가를 찾으면 찾아질 것이다. 뭐 해보자. 은행 경비원 까지 뭐 하면서 하면 되지. 은행 경비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많이 탐구를 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라는 인간이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한 가지 정도는 있을 텐데 그게 뭘까를 되게 고민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안 찾아지더라고요. 되게 오래 걸렸네요, 생각해보니. 그렇게 해서 찾은 게 사실 글쓰기였었어요. 중간에 한번 10개월 하다 그만두고, 그래서 좀 한 5, 6개월 뭐 딴짓 하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여력이 안 돼서. 그때부터 저는 다시 돌아갔을 때 두 번째 은행을 다니면서부터 많이 꺾였어요, 사실. 이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요, 한 번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두 번째 들어가려니까 엄청 많이 까였어요. 와, 그때부터, 거기서부터 이미 엄청, 와, 여기서도 까이는구나, 나는. 이런 일조차도 나는 하려면 이렇게 몇 번을 면접을 보러 돌아다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하면서부터,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도저히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다녔던 그 은행, 거기는 받아줬을 때는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위치 자체가 되게 일하기 좀 힘든 곳이긴 했었어요,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어쩌면은 내 인생이 이대로 그냥 끝까지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은행 경비원이라는 일을 주업으로, 생업으로 삼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아, 어쩌면 나도 은행 경비원이라는 일을 계속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기대치를 낮추게 됐어요. 내려놓게 된다고 하잖아요. 뭔가 그전에는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뭔가 열정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게 많이 있었다면, 두 번째 은행을 들어가면서부터는 좀 그런 것들을 놓기 시작하면서, 주말에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 그래서 시작한 것도 있어요. 뭔가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하면서 좀 보충을 하자. 주말에 그냥 누워있으면 뭐하냐, 나가서 일이라도 하면 돈이라도 생기는데. 그래도 야간에 고른 이유는 손님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많으니까 글을 쓸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활용해 보자라는 생각이 조금 있었어요. 일단은 은행 경비원은 번호표 뽑아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아, 그 번호표 뽑아주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번호표 뽑아주는 사람 맞고, 이제 어쨌든 정식적으로는 은행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경비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외부에서 어떤 침입이나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본업이고요. 하지만 사실 그와 같은 일은 거의 안 하죠. 저희는 서비스직이에요. 앞에서 인사하고 번호표 뽑아드리고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불편한 거 있으면 도와드리고, 주로 이제 ATM기에서 많이 근무를 해요. 은행원들은 ATM기까지 나오기 힘드니까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대신 해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제도 제가 다 만졌고 저는 동전도 제가 다 바꿔드렸고 시장에 있다 보니까 그 지폐도 제가 싹 다 바꿔드렸어요. 그러니까 ATM기가 총 6대였는데 그것도 거의 다 제가 다 했어요. 그냥 물론 은행원들 같이 하긴 했지만 제가 담당자보다 더 잘 알았어요. 고장나면 제가 다 고치고. 힘들었던 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가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으로 뭐 할 거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고 있는데 난 지금. 아니 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뭘 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게 은행 직원이 됐든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딱히 그렇게 뚜렷한 계획 사실 없었어요. 그 당시에 두 번째 들어갔을 때는 그냥 그때는 아무런 계획도 없었는데 그냥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냐라는 말이 저한테는 되게 지금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엄연히 그래도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엄연히 필요해서 그 사람들이 고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느낌? 그러면서 제 자존을 더 갉아먹게 되더라고요. 그런 말 한마디가. 사실 힘든 거 많아요. 할머니들 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욕하고 동전 뿌린다고 막 협박하고 뭐 어떤 사람은 밀치기도 하고 뭐 엄마 아버지 욕하고 뭐 어머니는 있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사실 그런 거는 그 당시에 빡치고 열받고 그러면 털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그런 제 자존을 건드리는 제 존재를 부정하게끔 만드는 그런 말은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참 기억에 아직도 많이 남아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서 책 한 권을 봤어요. 편의점 인간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이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평일에는 은행 경비원을 하고 그 편의점 인간이라는 책에서 작가님이 18년 동안 이제 편의점에서 일을 하셨어요. 작가님 실제로 소설 속에 있는 그 주인공 후루쿠라라는 인물은 타인과 이렇게 섞이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편의점 뿐이라고 해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주변 사람들은 조금 약간 이상하게 봤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언제까지 그런 일을 하고 있을 거야. 왜 내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무슨 일 하세요? 이러면 저 은행에서 일해요. 이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은행원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저는 은행원 아니고요. 은행 경비원인데 그래요? 그게 뭐죠? 구구절절. 그러니까 되게 구구절절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은행에서 일을 하시네요? 이러면 네, 은행에서 일해요. 그럼 은행원이세요? 네, 뭐 그렇죠. 그냥 이렇게 넘길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나 자신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직업이 곧 나는 아닌데 그게 마치 비정규직이라는 그 타이틀이 나에게도 그 안일 비자가 적용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라는 존재가 마치 부정당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어떤 사회에서 비주류라고 하죠. 그런 비자가 저한테는 참 무겁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였던 게 글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편의점 인간이라는 책을 보면서 저는 저 자신을 봤거든요. 이렇게 솔직하게 풀어내는 사람도 있구나. 자신의 어떤 모습을. 나도 그러면 나의 이 약간 좀 모자란 모습, 뭔가 부끄러운 모습, 남들에게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을 굳이 드러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이 좀 더 단단해지거나 혹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무슨 일 하세요? 혹은 어디서 일하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조금 더 당당해질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제가 은행 경비원을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그만둔 지 이제 딱 이번 주가 1년째 됐거든요. 제가 원해서 그만둔 건 아니었고요. 은행에서 이제 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나오게 됐어요. 이제 그 이후에 좀 더 책을 내야겠다라는 다짐을 좀 더 확고히 하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브런치를 통해서 나름대로 조금씩 이제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부터 8월까지 이제 원고를
좀 더 빡세게 써서 취합을 해서 출판사에다 투고를 해보자 해서 이제 출간 계획서랑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서 이제 6, 70군데를 보냈어요. 한 군데 정도는 연락 오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자신감과 조금의 기대를 안고 보냈거든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또 실패인가? 또 실패인가? 나는 언제까지 거절당하고 언제까지 부정당해야만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때 한 번 더 꺾였어요. 이 언제까지 꺾일까? 약간 그것도 신기하게 됐고, 정말 이제 더 내려갈 때가 있나? 없을 것 같은데? 하고 더 내려갈 때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거의 한 3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이대로 죽을 건 아니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쓴 글이 있으니까 남들이 안 해준다고 하면 내가 해야자. 내가 하는 거는 어쨌든 나만 열심히 하면은 누가 뭐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어쨌든 책은 나오니까 그냥 나는 나만 믿고 그냥 하자. 다른 사람 믿지 말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그건 나중 문제고 그냥 이 책 쓰고 그냥 나는 서울에서 이제 더 이상 못 살 것 같다. 백수로 늙어 죽든 그냥 엄마한테 빌붙어야겠다.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실패한 인생이니 거둬들라. 안 거둬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되게 좀 극단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거진 11월부터죠. 11월부터 12월까지는 그래서 저는 글을 정말 24시간 내내 집에서 글만 썼어요. 글만 보고 그러니까 책에 관한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때 제일 많이 했던 게 책 쓰는 거랑 산책이었어요. 산책도 안 하면 저는 정말 아마 정신병 걸렸을 것 같아요. 산책하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책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엔 뭐 할 건데, 또 그 다음엔 뭐 할 건데, 또 그 다음엔 뭐 할 건데 계속 그렇게 엄청 불안한 거예요. 이 책이 나온다고 해서 뭔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서 정말 이 불안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 이 불안의 원인은 나에게 있는데 그 나라는 인간은 이 불안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떠나서 정말 진심을 다했었어요. 저는 제 모든 걸 정말 다 쏟아냈어요. 1월에 책이 나왔는데 2월에 딱 끝나서 이제 진짜 부산 내려가야 되나 했는데 그러긴 또 싫고 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하자. 진짜 울며 겨장 먹기로 그렇게 알아보던 중에 제 지인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책을 구매해서 읽어봤는데 재밌다고 연락이 왔는데 그분이 이제 다니던 회사에서 광고회사인데 그분이 저를 추천해서 지금은 광고회사에서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냥 글쓰기가 좋아서 글쓰기를 했고 책을 냈는데 그게 그렇게 이뤄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나? 이게 이렇게 된다고? 뭐지? 이제 내려가는 게 아니었구나. 저는 더 내려갈 줄 알았거든요. 되게 비관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반지하에서 또 지하로 내려가나? 이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약간 올라갈 때도 있어야지 그래 살지 사람이.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지금 광고글을 쓰고 있고요. 틈틈이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쓰는 사람이에요. 정말 제 그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매일 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사실 매일 안 썼어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매일 써버리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광고 일을 하게 되면서 하루에 1만 자 이상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매일 쓰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정말 신기한 게 많네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불행 다음에는 행복이고 행복 다음은 불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비온 뒤에는 개이고 개인 뒤에는 다시 비오고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불행 다음에 불행이에요. 불행일 수도 있어요. 내 밑바닥이 여기라고 생각했는데 더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영원한 불행도 없고요. 영원한 행복도 없더라고요. 굳이 내가 지금 행복하냐고 저는 물어보지 않아요. 불행하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굳이 그거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려고요. 너무 그게 갇혀 있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관념일 뿐이고 그것도 하나의 사상일 뿐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정말 비생산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1년 동안 글 써서 200만 원 벌었다고. 잘했죠? 잘하지 않았냐고. 근데 지금은 이제 월에 200만 원씩 벌고 있어요. 예, 그 글 쓰는 일로 월세를 내고요. 그 글 쓰는 일로 차비를 내고요. 나 자신을 자꾸 탐구하고 나를 좀 아껴주면서 그리고 나랑 좀 많이 친해지는 시간들을 조금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좀 더 시선을 나에게 두면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